안녕하세요. 돈벌쌤 임팀장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매매 기법은 수백만 원부터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수업료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매매 기법들이 생겨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아직까지 매매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매매에 대한 기술이 아닌 제가 그동안에 트레이딩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매매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은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기준 없는 손절입니다. 손실이 조금 생기면 바로 끊어버리거나 감정에 따라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가 많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치 않을 때는 반대 포지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1차 하락 구간에서 손익비가 좋은 반등 구간을 잡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힘소가 나와서 다시 2차 하락이 이어진다면 선택지는 전 저점에 손절을 걸어두어 손실을 최소로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마지막 물량 털기에 손절을 하거나 추가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2차 하락의 시세가 터질 때 매도로 해칭을 걸어 수익을 챙긴 다음에 다음 시세를 기다려 정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쪽만 보는 매매가 아니고 양방향을 열어두어서 손절과 진입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손절 없이 위험 구간을 잘 넘긴다면 거기서 얻은 수익금과 자신감으로 다음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항상 안전마진을 생각해 두셔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 구간에서 성급히 진입하기보다는 최소 3개 이상의 이평선이 정배열로 자리를 잡은 뒤에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파 매매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몰리면서 고점에서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할 경우 손절의 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눌린 매매는 진입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손절 구간을 직전 저점 또는 고점으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돌파 매매보다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눌린 매매 습관이 손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이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때 한 번에 청산하기보다는 익절 구간의 MIT 주문 또는 메타트레이더에서는 리밋을 걸어두어서 수익 구간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미 수익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시장을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만약 시세가 터질 때는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로는 습관적 물타기는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나면 무의식적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또 이거를 하나의 매매법으로 무작정 거미줄 엮듯이 계약수를 다발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물타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횡보 구간에서 시세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을 때 물타기를 통해 익절 타점을 좀 더 빠르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상승 추세 안에서 일시적인 조정 눌림이 나왔을 때도 추가 진입을 하시게 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추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추세가 무너지는 장세에서 물타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무작정 물타기를 반복하면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계좌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즉 물타기는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읽고 조정 구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뒤에만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매 기준을 자주 바꾸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오늘은 이동평균선, 내일은 RSI, 그 다음은 MACD 이렇게 계속 기법을 갈아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법도 모든 장세에서 100%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RSI 매매법을 쓴다고 해도 박스권에는 비교적 잘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추세장이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RSI가 70 이상이 되어 매도 신호처럼 보이더라도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시세가 계속 위로 뻗어나가면서 매도 진입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 손실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기준을 바꾸면 또 그만큼의 시간과 수업료가 들어갈 거고 결국 시장의 흐름이 자기 기준에 맞아 떨어질 때 수익을 낼 기회까지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분봉도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분봉, 5분봉, 30분봉처럼 차트 단위를 계속 바꾸게 되면 시장 해석이 흔들리고 경험과 통계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분봉으로 매매하면 패턴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가 있고 손절과 진입 기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복리입니다. 복리를 이해하려면 작은 수익을 꾸준히 늘려가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날 계약수를 0.01로 매매를 해 $10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발생한 수익금은 곧바로 다음 매매의 추가 증거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래에서 계약수를 2배를 늘려 동일한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이번에는 $20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약수를 0.04로 4배를 늘린다면 수익은 $40가 불어나는 거죠. 즉 수익이 쌓일수록 매매에 투입될 수 있는 증거금도 함께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 규모도 커지는 겁니다. 자, 결국 기술적 매매는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장인이 도구의 탓을 하지 않듯 잘 잡은 좋은 습관 하나가 평생 수익 계좌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